네, 여기 캔들이 눌린 블랙 캔들 나왔네요. 음, 눌린 블랙 캔들 나왔고.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도 눌린 블랙 캔들 나왔죠. S&P 500도 눌린 블랙 캔들 나왔죠. 네, 눌린 블랙 캔들에 대한 강의는, 네, 올려드렸으니까. 네, 여기 가치투자의 눌린 블랙 캔들 강의는 여기 써있네. 눌린 캔들의 특징. 저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약세인 거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나마 뭐 선방했죠. 그래도 상승 확연 캔들 나오긴 했는데 캔들 자체가 석별형이죠. 올라갔다 맞고서 좀 눌리는 모양새. 윗꼬리가 좀 길죠. 니케이 지수, 이거는 저거지. 아시아 쪽이니까. 어, 그래도 유럽은 좀 선방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샛별형, 오프령 화이트 마르보즈, 오프령은 아니구나. 네, 샛별형 화이트 캔들 나왔는데. 유럽은 선방했다. 독일. 프랑스도 샛별형 캔들 나왔기 때문에 선방했고. 근데 유로존은 십자형 샛별형이죠. 블랙.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독일하고 프랑스가 좀 선방한 모양새가 있긴 있는데 뭐 냉정하게 보게 되면 약세로 보는 게 맞죠. 왜냐면 주식은 판단할 적에 굳이 지금 장에서는 좀 약간 그 방어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지지한 모양새는 있죠. 독일 지수가. 네, 여기도 뭐 근데 이제 다 약세긴 하네. 네, 유럽 증시도 뭐겠죠? 추세가 빠지는 추세니까. 그래도 약세예요. 뭐 너무 심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세로 보는 게 맞고. 다우 쪽을 보게 되면은 다우는 뭐 아까 전에 뭐 눌린 블랙캔들 나왔으니까 당연히 약세일 수밖에 없고. 추세 관점으로 봐도 이미 깨진 거죠. 추세가 깨진 추세고. 그리고 여서도 추세가 이렇게 빠져버리죠.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약세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그 전략이 맞긴 맞겠죠. 아직까지는 방어적 투자 전략을 고려해야 된다. 그죠? 제 이야기 맞았지?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선방한 건 있으니까 반도체 쪽은 조금은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지.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반도체 쪽이 계속 내려오는 건 맞지.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상승 확인형 캔들이 좀 나오면서 근데 이 캔들 자체가 그렇게 쏙 좋은 건 아니지. 역십자 블랙 캔들이니까 거기다 석별행이니까 그냥 반등 정도 준 거지. 그래도 뭐 반도체 쪽은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반도체 쪽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반도체 쪽은 한 10월달쯤 접어들었을 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자동차 통신 쪽 이야기해 드렸는데 자동차 통신 쪽이 많이 움직였죠. 아니 통신 쪽이. 자동차 쪽도 반등해주고. 근데 전 10월 정도 들어서게 되면 반도체 쪽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뭐 그나마 현재로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선방을 해준 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세장은 아니니까 약세장이니까 좀 계속적인 방어적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긴 하겠지. 그치. 좋은 건 아니지. 우선 뭐 기술주 섹터인 나스닥에 뭐 눌린 블랙캔들 나오면서 빠진 상태라서 썩 좋다고만 볼 수는 없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멘탈까지 나갈 필요는 없어요. 항상 이제 지금은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니까 멘탈을 잘 유지를 좀 해주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세계 증시가 다 좀 빠진 모양새가 나오죠. 이렇게 다 하방으로 좀 빠져, 좀 약세 모양새가 있네요. 중국 쪽이 좀 괜찮은가 보다. 중국이 좀 반등해 줬네. 아, 중국이 반등해 줬구나. 하락하다가. 그래도 뭐 중국 증시가 최근에 뭐 하락상략적 패턴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다가 나름대로 요소 지지해줬네. 어쩐지 중국만 살짝 올라가더라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을 많이 펴고 있죠. 중국에 대한 뭐 오해와 진실, 예, 그런 관점을 본다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에서 어떻게 잡았냐면 미국은 맨 처음에 1.0%로 잡았어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근데 지금은 이제 2.2%까지 또는 2.1%까지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2%대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처음에 6.0%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5.0% 또는 4.0%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컨센서스를 높게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보게 된다면은 컨센서스를 높게 잡은 거고, 그러니까 중국은 컨센서스를 높게 잡아버린 거고 미국은 컨센서스를 낮게 잡아버린 거잖아. 결과만 봅시다. 결과만 보면 아무리 중국 경제가 나쁘다고 해도 4.0%의 성장률이에요.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4가 높아요? 2가 커요? 어떤 게 더 커요? 당연히 4가 더 크지 않겠어요? 근데 뭐가 중국이 경제가 나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컨센서스를 높게 잡아놓고서 누가 컨센서스를 그렇게 높게 잡으라고 강요를 한 사람이 있나요? 네, 본인들이 그렇게 잡아버린 거죠. 미국은 1.0%로 잡아버리고 중국은 6.0%로 잡아버리고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중국이 나름대로 경기 부양 정책을 좀 펴고는 있어요. 중국 주식거래 인지세, 주식거래 이제 뭐 세금이죠. 예. 그거에 대한 뭐 인하에 대해서 주식거래 세금에 대해서 좀 인하하려고 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고, 중국 인민은행 15일자로 지급 준비율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급 준비율, 뭐 은행이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다가 맡겨야 될 그 비율 있잖아요. 그 비율을 0.25%포인트 줄여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반을 공고화하려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헝다그룹 사태도 있었는데 헝다그룹은 1년 5개월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됐죠. 채무 변제 시간에 대해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중국 쪽은 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나아지고 있는 건 있어요.
다만 이제 컨센서스를 너무 높게 잡아서 문제인 것 뿐인 거지. 예, 뭐 다시금 반등해서 올라갔죠. 중국은 여기서 빠지다가 보시게 되면 차트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중국은 전저가를 깨지 않았어요.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국이 그동안 좀 약세가 있었잖아요. 약세가 있었는데 전저가를 깼나요? 네, 깨질 않았잖아. 안 깬 상태에서 반등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다우 어떻게 했죠? 다우 보시게 되면 전저가 깼어요? 안 깼어요? 네, 전저가 깨버렸죠. 나스닥은 아직 깨질 않았네. S&P 500은 전저가 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중국이 반등해줘서 다행이긴 하죠. 중국이 반등해줘서. 일본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게 있고. 한국도 좀 잡아준 건 있었죠. 음, 코스닥도 좀 잡아준 건 있었는데, 잡아준 건 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탠스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10월부터를 주목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뭐, 추석 명절 껴 있어서.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이제 미리 돈을 뺐다 그런 게 있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명절 때 쓰려고 한다면 뭐 이틀 전에 빼야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미리 3일 전에 좀 신청해가지고 매도 때려야지만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현금화 시켜가지고 뭐 D 플러스 2일이든가 그런 거 있잖아. 그 원리. D 플러스 2 원리. 그래서 미리 벌써 매도를 했다. 그래서 좀 괜찮아질 수 있겠다. 이 얘기가 있어. 그 D 플러스 2 원리가 무슨 이야기라면 추석 명절이 이때 시작되잖아요. 물론 뭐 그 전에도 시작될 수가 있긴 한데 25일, 26일 이때 아니에요? 28일 뭐 요때 아니야? 그러면 요 때면은 이미 여서 내가 돈을 쓰려고 한다면 벌써부터 뭐 최소 못해도 금요일 날 이때 다 이미 매도를 때렸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치? 이때 그래야지 내가 뭐 그 전에 현금화 할 수 있다는 거지. 현금화를 돌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 25, 26, 27 요때는 좀 이때부터 괜찮아질 수가 있다. 시장에 뭐 빠져나갈 돈은 이미 저번 주에 다 빠져나간 거고 뭐 약간 25일 날은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 그치? 돈을 빼야 되는 거니까.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26, 27일은 그래도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돈을 빼려고 하신 분들은 이미 뺐다고 하는 거지. 빼려고 한 분들은 이미 뺐다고 하는 거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좀 상승자 악경 화이트 캔들로 잡아줬잖아, 그치?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 그러니까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S&P 500이 눌린 블랙 캔들이 나오긴 했어.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유로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아직 강한 건 아닌데 약간 좀 잡아준 게 있거든. 근데 거기 중에서 니케이가 그래도 새벽 캔들 나왔잖아. 그리고 중국이 상승자 함께 화이트 롱바디 캔들 나왔잖아. 그치?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새벽 캔들 나왔잖아. 그치?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잡아주려고 하잖아.
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나마 좀 투심이 좀 괜찮아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세도 이미 저번 주 금요일 날 아니면 뭐 월요일 날 여기서 좀 정리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6일, 27일은 그나마 좀 안정권으로 들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요 정도만 좀 살펴볼까요? 요 정도 좀 살펴본 것은 미국 증시가 약간 빠져서. 근데 미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야. 빠진 건 맞지.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어서. 이게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쪽을 봤는데 반도체 쪽에서 그 뭐 최근에 상장된 회사 ARM인가? 여기는 좀 계속 빠지지. 엔비디아가 그나마 좀 상승 잉태형 아니구나. 올린 화이트 상승 올린 캔들 나왔구나. 상승 올린 캔들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것도 약간 올라갔죠. TSMC죠. 0.33.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도 네, 상승 확률 캔들 나왔지. AMD도 뭐 블랙 캔들이긴 한데 0.09 올라갔어. 종가 기준으로. 웨스턴 디지털도 상승 확률 캔들 나와줬거든. 그러니까 좀 반도체 쪽은 좀 예, 이렇게 약간씩 올라간 거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올라갔지. 니콜라는 빠졌지. 니콜라 빠지고 테슬라는 계속 빠지지. 테슬라는 뭐 저거 있었잖아요. AI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근데 안 받쳐주고 계속 빠져버리죠. 노바백스는 반등해서 좀 올라왔고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아직 약세. 근데 의약바이오 쪽은 뭐 분야가 좀 다양해서 잡아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직은 약세인 거고. 어, 은행 쪽은 계속 빠져버리죠. 골드만삭스도 하방으로 물론 이제 지지 라인 해요. 근데 은행 쪽도 빠져. 이스트 뱅크오프만 좀 잡아줬고 전반적으로 얘도 다 빠지네. 소파이 테크놀로지 다 빠진다. 현재로서 뭐 반도체 쪽만 좀 잡아주는 모양새. 그리고 유통 쪽도 약간 좀 잡아줬고 에너지 쪽이 괜찮긴 하죠. 에너지 쪽이 좀 그나마 90달러대를 좀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89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0달러까지 올라가긴 했죠. 건설 쪽이 약간 반등해 준 게 있고. 근데 뭐 지금 쭉 살펴보듯이 사이버 보안도 약간 반등. 약간씩 반등이에요. 뭐 어디가 이렇게 올라온다 보기는 어렵고 같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잡아준 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빠진 건 빠진 건데, 잡아준 건 있죠. 엔터 쪽도 다 빠졌다. 엔터 쪽은. 코인 쪽. 코인 쪽도 빠지고. 근데 확실히 이거 많이 빠지더라고. 미국 20년물 장기 국채. 빠졌다 올라오긴 했다. 야.
이거 ETF인데 전저가 다 깨버렸지. 최근에 금리 올라가니까 금리가 4.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ETF 쪽 장기 ETF 폭락했다가 4.5%까지 폭락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4.5%에서 지금은 4.43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진 거야.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국채금리 장난 아니었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어디 있어? 이거 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쭉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지. 여기 봐봐. 여기 4.5% 찍었잖아. 그치? 이때 확대 보게 되면 롱바디 화이트 캔들 나왔지. 그리고 당일 캔들이 뭐가 나왔어? 하락 잉태형 블랙 캔들 나왔지. 확 올라갔다가 확 빠져버린 거야. 근데 이때가 4.5%가 넘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미국의 그 ETF, 장기 ETF가 이렇게 확 폭락했잖아. 폭락했다가 다시 한번 캔들이 상승 올린 캔들 나왔지. 상승 올린 캔들 나오면서 그래도 거래량 증가했지. 빠질 때. 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지. 신저가까지 나왔을 때 채권을 사라고 했을 때가 언제야. 막 이럴 때 사라고 막 떠들어댔었잖아. 채권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의 채권 뭐 저점이에요 막 떠들어댔잖아. 계속 빠지잖아. 채권 쪽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이것도 저는 많이 빠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은 이것도 많이 안 빠졌어요. 채권은 아마 이렇게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12월 달에 5%대까지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5%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위기가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도 그런데 요 1%만 올라가도 난리 나죠. 저게 마지막 고비일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뭐 전반적인 흐름은 아실 수 있긴 하겠죠. 이 정도면 전반적인 흐름을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같이 볼게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방어적인 투자 전략. 아마 화일부터는 좀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월요일장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장세니까 그죠? 화일장하고 수요일장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뭐 그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요때 들어오긴 해요. 통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외국인들의 자금은 아마 요때 들어올 거예요. 26일하고 27일.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연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이제 확 올라가 버리겠지.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그 뭐 버릇인가? 그 증권 방송 봤어. 증권 방송 보니까는 이때였나 봐. 이때 목요일 날 한 방송을 봤는데 이제 막 폭락했잖아. 폭락하니까 또 증권 방송에서 뭐라고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아세요? 아, 이제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 손절을 하셔야 된대. 야, 또 시작이더라, 씨. 뭔가 이제 주가만 빠지게 되면 지수만 폭락하고 그러면은 맨날 손절하래, 손절. 그동안은 뭐 괜찮다고, 뭐 지금은 뭐 좋아질 거에 막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갑작스럽게 여기서 롱바디 블랙캔들 나왔잖아. 이때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1.75% 떨어져. 아, 어쩔 수 없네요. 아, 이제는 이제 손절을 생각하시. 뭔 손절이야, 씨. 아유. 이제 손절하실 정도는 손절하시고, 그러면서 뭐 현금을 하시키고. 아, 코미디야. 이때도 그랬잖아, 이때도. 언제도 그랬냐? 이때도 그랬어, 이때. 이때 당시에도 그 증권방송에서 이때 여기 와서 여긴가요? 여기 와서 여긴가 여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예요. 여기에서 아 이제는 손절 때려야 된다. 이제는 계속 빠지니까. 그래놓고서 이제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지.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뭔가 빠지게 되면 또 손절하라고. 버릇인 것 같아. 배운 게 그거밖에 없나 봐. 아는 게 손절밖에. 네, 여하튼간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좀 전반적인 흐름 좀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은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고.